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막상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실감도 나지 않고 좀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친정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했어요. 친정에 가면 아직도 엄마의 유품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인데 엄마가 자꾸 제 이름을 부르며 방에서 나오실 것만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남동생과 함께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시던 방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뒤늦게 물밀처럼 다가오는 엄마의 부재가 주체할 수 없이 슬프기만 한데 이런 내 마음에 더 부채질했던 시대 식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기만 했습니다. 친정엄마 장례식에 시대 식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때보다 좀 더 완화가 되어서 못 올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카를 제외하고서라도 신우의 아주버니와 형님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헛살았나 봅니다.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를 때는 그래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시대 식구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생과 남편과 함께 부의금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시대 식구들이 부의금을 보내온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기 식구들이 왜 한 명도 안 왔어? 부의금도 아무도 안 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는 다 알고는 있는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뭐? 왜 그랬어?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뭐하러 힘들게 그 먼 길을 오라고 해. 비도 억수로 쏟아지는데 힘들게 오라고 하기도 미안하잖아. 그래서 조용히 칠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자빠져 있는 남편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장모님 장례식에 자기 식구들 배려해서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웃기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로 안 온 네 식구들도 정말 웃긴 짬뽕들 아니냐? 한 달이 걸쳐 인연을 맺은 사람도 다들 애도해주러 찾아와 주는데 아니 하다못해 적은 돈이나마 부의금이라도 주고 가거나 코로나 시국이라서 못 오면 계좌 이체라도 해주는 게 이치가 아니냐? 그러자 남편이 그 상황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추잡스럽게 부의금을 꼭 챙겨받아야 되겠냐? 같은 식구들끼리 왜 이래? 우리 식구들이 아니어도 전문하는 사람이 많았잖아. 뭐하러 형이나 형수나 형신이에게 불편하게 하냔 말이냐? 마치 제가 부의금을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였습니다.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은 옳고 제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나쁘다고 여겼어요. 중간은 없고 그저 극과 극을 달리는 흑백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인간 유형 중에 하나인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저 입장을 고려해주고 배려를 했더라면 저런 말을 제 앞에서 감히 짓거릴 수 있는 건지 엽죽고 싶네요. 엄마를 잃고 장례를 치르느라 기진맥진해 있는 나에게 어쩜 저렇게 나쁜 인간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또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했어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버님 장례식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 모두 총출동했어. 벌써 잊었니? 당연히 그래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네 집 식구들이 안 왔으면 무척 화가 났을 거야.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아무도 시댁 식구들 오지 않았는데 나는 화가 안 날 것 같니? 말은 바로 해라. 장모님도 안 오셨잖아. 뭐? 지금 돌아가신 우리 엄마? 네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 엄마는 그때도 입원 중이셨던 환자였어. 그래도 부의금을 동생 편에 함께 보내셨잖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어찌됐든 장모님도 환자여서 못 오셨잖아. 우리 형이나 형수도 형신이도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그럴만 하니까 못 온 거지. 너는 또 그걸 트집 잡고 시집 식구들 욕먹이냐? 나랑 시댁 식구들 욕을 먹이면 너는 기분이 좋냐? 이 정신병자야.
할 말도 없고 자기 논리도 맞지 않게 되자 억지를 쓰며 욕짓거리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인간도 아닌 거 맞는 거죠? 사람 새끼로 태어나서 사람 흉내만 내다가 본성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본성은 어디 안 간다고요. 이런 인간은 말이 막히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막말을 던져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길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인간들의 유형이 딱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개장수가 없어져야 한다며 천벌을 받을 것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몸이 아프면 몸보신을 한다면서 보신땅을 찾는 인간들입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한 인간들이에요. 제 남편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어요. 참 혐오스러운 인간이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이 완전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를 향해 매섭게 퍼붓는 남편이 정상인가요? 남편이야말로 정신병자가 아닐까요? 말로는 앞뒤가 안 맞으니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저를 제압하려고 한 겁니다. 제 남동생이 없었다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어요. 감히 제 남동생 앞에서도 제게 욕짓거리를 퍼부었으니 말 다 했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고요. 이 세상에 왜 한시도 전쟁이 끊이질 않을까요? 제 남편과 같은 인간이 득실거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건 여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건 말입니다. 제가 친정엄마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남편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남편에게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네가 천벌을 받아서 내 눈앞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오늘부로 너와 나는 남남이다. 알았지? 그때 차갑고 냉정한 내 눈을 보던 남편이 순간 멈칫거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남동생이 차를 타고 엄마가 살던 집으로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게도 전날부터 계속해서 내린 비로 축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차로 걸어갔는데 그 뒤를 덮쳤습니다. 그 광경을 고스란히 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축대가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남편이 걸어가는 쪽만 무너졌을 뿐이었는데 남편을 한순간에 덮어버렸다니 제 말이 씨가 되었나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빨리 발견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응급실에 타고 가야 했지만 심장이 약한 제가 타고 가길 거부했기 때문에 제 남동생이 제 대신에 타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상황을 말해줬어요. 누나, 어떡해. 위독하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남편이 죽나 보다 했어요. 괜히 제 옆에서 죽으라고 했단 말이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났다네요. 온몸이 골똘상인데 목숨은 붙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저 인간이 내가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죽을 인간이 절대 아니지. 저는 남동생에게 병원에서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 임종과 장례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을 제 남동생을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면회시간 이외에는 어차피 병원에 있어봤자 소용도 없었어요.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병원 측에 연락을 받았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몸이 소중하다. 너만 네가 소중한 줄 알지? 이미 너랑 나랑 끝냈으니 볼 일 없다. 병원 측에는 간병인 한 병 더 붙여달라고 했어요. 남편이야 돈이 얼마든지 많으니 남편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를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간병인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환자분이 아주머니를 계속 찾아요. 왜 안 오냐고요. 빨리 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왜 아무도 문병 온 사람이 없냐고 하네요. 장모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안 왔는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부르겠냐고 하세요. 다 배려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간병인에게 전화를 저에게 걸게 해서 남편이 저에게 혀도 잘 돌아가지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머리나 목에도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 말도 잘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왜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구만. 알았어. 형님이나 아주버니한테나 아가씨한테는 걱정하니까 연락하지 말란 말이지? 나도 힘드니까 올 필요도 없다고? 알았어. 퇴원할 때 갈게. 라고 하고 끊었어요. 낯선 간병인과 간호사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치우게 하고 밥도 떠 먹여줘야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외롭게 병실에 있으려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저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남편의 병간호까지 하고 자빠져 있겠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병실 생활에 익숙할 무렵에 이혼 서류를 들고서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또 한 바가지 욕을 퍼붓고 난리였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살만한가 보네. 도장 찍었으면 연락해. 라는 말과 함께 병실을 나왔어요. 그 말에 많이도 아쉬웠는지 잘못했다는 말은 쉽게도 잘 하더라고요. 그 영혼도 없는 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알면 큰 오산이었어요. 그때서야 아주버니나 시누이한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였어요. 옳게 언니,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가 저렇게 병실에 있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언니는 한 번도 오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래서요? 뭐요? 그래서요? 언니가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사고가 나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밥도 못 떠먹는 사람을 놔두고 한 번도 병실에 오지도 않았다는 게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또 무슨 경우예요?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면서요? 그래요. 아가씨 말처럼 난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겠네요. 오빠를 잘 설득시켜서 좋게 합의 이혼하라고 해요. 그리고 경우는 없는 거는 아가씨도 마찬가지죠. 사돈 장례식에 콧배기도 안 비쳐요. 부의금 주는 것도 아깝던가요? 뭐요? 그건 왜요? 할 말이 없어요? 아버님 장례 때는 친정 식구들이 다 와서 위로해준 거 기억이 안 나요? 장모가 죽었는데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승준 씨가 그깟 조금 다친 걸 가지고 연락했으면 초월을 했을까요? 그래서 안 했는데 불만도 많네. 또 형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그러는 거 아니네. 아무리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앙심을 품다니 동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네. 그래요? 형님 친정어머니도 한번 돌아가셔 봐야 형님도 제 입장을 이해하시겠네요. 동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서방님이 안 와도 된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부의금이 남편이 알아서 붙는 줄 알았네. 그럼 아셨으니 지금이라도 보내시죠. 왜 말로만 그러세요? 참 주접스러운 인간들이 끼리끼리도 잘 모였네. 형님도 새로 돌려받을 거네요. 그들의 시대 식구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이혼을 미루다가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하는 수 없이 해줬어요. 소송을 해봤자 자기만 손해란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증거물로 내민 것들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 법정에서 충분히 까발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인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나쁜 인간이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과 일군 재산이 꽤 되었기 때문에 딱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우리 애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산소에 가서 이혼 서류를 내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자식한테 함부라는 인간하고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너도 김서방과 이혼을 고려해봐라. 좋은 꼴도 못 볼 건데 끝까지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 떨어져 지내야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란다. 난 김서방이 너한테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하게 하고 싶을 뿐이다. 엄마는 남편이 늘상 장모가 보는 앞에서도 저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것을 엄청 우려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로 가시는 순간까지도 제 걱정의 끈을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나쁜 인간과 결별했으니 하늘에 계신 엄마도 마음을 놓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대 배우자가
내게 독이 되는 나쁜 사람이라면 고쳐서 살 생각은 포기하고 끊어내는 것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인간의 타고난 DNA는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